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축구의 한 중심 인물이 미국 땅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그 전설적인 인물이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차 예선 탈락의 충격 속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가족에 대한 협박과 신변 안전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그의 말이 전해지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졌다고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떠나야 하는 상황.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 속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홍명보 감독의 입장문 전체와 이 사건이 드러내는 우리 사회의 깊은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오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명보 장학재단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음에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감독으로서 그 무거운 책임을 깊이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단순한 패배 인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오랫동안 고민 끝에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침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오해들이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휘감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함께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오해와 추측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침묵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미국에 머물게 된 건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이 결코 아니다. 당시 저와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감독 본인과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이 말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는 공포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립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반드시 참석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에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고 벤치에 앉혀둔 전술 문제, 전략 없는 경기 운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던 때였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다는 목소리가 온 국민을 뒤덮었고 그 분노가 감독 개인과 가족에게까지 향한 것 같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패배한 지휘관을 향한 질책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려는 듯한 극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패는 스포츠의 본질입니다. 홍명보 감독 본인도 말했듯이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국민적 열망이 너무 크고 그 열망이 때로는 폭발적인 분노로 변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해외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감독과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이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홍명보 감독은 입장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보내주신 질책과 비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다. 그의 말 속에는 패배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가족을 지켜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그리고 손흥민, 황희찬 등 스타 플레이어들까지 참고인으로 포함된 대규모 청문회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진실들이 드러날까요?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정말 잘못했는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청문회와 우리 모두의 성찰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축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팬 문화, 그리고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깊은 병폐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입장문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한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음에도 월드컵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만들어드리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을 인정하며 감독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직후 그는 대표팀의 결과가 감독인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진실처럼 퍼져나가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선수단 전체를 오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함께 대표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추측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에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그의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승패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의 고독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과거 대한민국 축구의 영웅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그가 이제는 국민의 질책 속에서 가족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현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패배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문회 관련 언급입니다. 그는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감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의지. 이는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자세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미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핵심 인물들이 포함되었고 참고인으로는 손흥민, 황희찬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그리고 피파 분과위원회 박지선 위원까지 총 23명이 소환될 예정입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논란과 선수단 내부 분열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홍명보 감독이 단순히 자신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함께 대표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오해와 추측 속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는 감독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경기에서 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패배를 빌미로 전체 대표팀이 공격받는 상황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읽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감독의 전술이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컨디션, 조직력, 그리고 운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감독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 전략 없는 경기 운영이라는 지적. 이러한 목소리가 폭발하면서 감독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는 스포츠를 즐기는 건강한 문화가 아니라
승리만을 강요하는 병든 문화의 단면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저와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던 선택.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프다고 느끼실 겁니다. 스포츠 팬들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해외 뉴스에서나 보던 일들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민 여러분께 보내주신 질책과 비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이는 지도자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그가 어떤 사실들을 털어놓을지, 선수단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독 선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홍명보 감독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나아가 스포츠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기대와 사랑이 때로는 압도적인 폭력으로 변하는 현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훌륭한 감독과 선수들이 계속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입장문은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보다 성숙한 축구 문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낸 우리 축구계와 사회의 더 깊은 문제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극단적인 팬 문화와 승패를 넘어선 인간 존중의 가치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그의 가족이 느꼈다는 협박과 신변 안전 위협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축구 팬덤의 극단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축구에서 졌다고 해서 감독을 해치겠다는 식의 위협, 가족까지 안전하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는 나라. 해외에서 들으면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라는 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입장문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든 배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 탈락.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고 벤치에 둔 결정, 전략 없는 경기 운영.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인신공격과 폭력적 위협으로 변하는 순간 스포츠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린치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축구는 국민적 종교와도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고 실망도 큽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다는 이유로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감독과 선수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화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최근 고등학생 야구 선수들이 스타벅스에 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하고 광주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승패를 떠나 인간적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단적인 도덕주의와 폭력적인 여론이 스포츠 현장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잘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술적 문제도 있었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반응이 감독을 해치겠다, 가족을 위협하겠다 수준까지 간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팬들의 열정이 아니라 승리만을 숭배하는 병든 문화의 결과입니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패배 후 감독이 가족과 함께 도피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화가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까지 청문회 참고인으로 소환된 상황.
그들은 대표팀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오해와 추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입장문에서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언급하며 보호하려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독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리지 말고 전체적인 시스템과 환경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매 경기마다 국민 전체의 기대를 짊어지고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공포 속에서 일해야 한다면 가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압박 속에서 훌륭한 감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유능한 지도자들이 한국 축구를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홍명보 감독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전체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팬들이 극성을 넘어 폭력적 집단이 되어버린 현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증오가 확산되고 사실 확인 없이 여론이 몰리는 구조.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홍명보 감독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감독이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과와 비판을 넘어 우리 축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도 감정적인 공방과 책임 떠넘기기만 이어진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패를 초월한 성찰입니다. 패배에서 배우고 다음을 준비하는 성숙한 문화. 감독과 선수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 열정적인 응원은 좋지만 그것이 폭력과 위협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홍명보 감독의 가족이 다시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 그리고 그런 위협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입장문은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이야기는 더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쟁점들과 대한축구협회의 책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청문회로 향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미 홍명보 감독과 관련된 축구협회 현안 청문회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본인,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참고인으로는 손흥민, 황희찬을 비롯한 스타 플레이어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해설위원 이영표와 박주호, 피파 분과위원회 박지선 위원까지 총 2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책임 추궁 자리가 아니라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불거진 여러 의혹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입장문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으며 감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을 끝까지 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 말은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와 긴장감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청문회장에서 어떤 진실들이 드러날까요?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논란.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선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둘째, 선수단 내부 분열 의혹. 월드컵 기간 동안 선수들 사이에 실제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전술적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용 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입장문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진 루머들이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대표팀 전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감독으로서 그는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협회의 책임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 지원 시스템의 문제, 선수단 관리 능력 등 협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만약 협회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감독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으며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상황 자체가 협회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선수들의 증언입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같은 핵심 선수들이 참고인으로 불려 나오는 만큼 그들의 입을 통해 대표팀 내부의 실제 상황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사이의 소통 문제, 전술 결정 과정, 그리고 선수들의 심리적 압박 상황 등 이 증언들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오해와 추측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침묵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리더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자신만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싸웠던 동료들을 보호하려는 모습. 청문회에서 그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청문회가 단순한 책임 규명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공방이나 여론몰이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 전체가 극도로 달아오른 상황에서 청문회가 감정적인 비난전으로 흐른다면 진실은 오히려 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도자와 선수들을 인간으로 존중할 것인가? 그리고 팬들의 열정을 건강한 응원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청문회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은 미국에서 국민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감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고 진실이 국민 앞에 공개된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 결과가 나온 뒤 우리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낼지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